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 추진기, 저출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기,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저출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되었던 제1차 기본계획에서 고령화 분야의 목표는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공적 노인 요양보호체계 확립, 노인 권익 증진 등을 통한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 여건 조성, 노후생활 설계 기반 조성 등을 통한 노인의 사회 참여와 노후 준비 기반 조성, 그리고 고령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회 개발 등을 통한 고령 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차 기본계획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 분야의 목표가 고령사회 대응 기반 확립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제1차 목표에 비해서 목표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으로 제1차 때와 동일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제1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가 강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1차 기본계획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제3차 기본계획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삼았으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고령 친화 경제로의 도약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과 내용 면에서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친화 경제로의 도약은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에서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이 고령화 관련 과제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측면도 보입니다. 소득 건강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나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21년부터는 제4차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고령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와 관련된 추진 전략으로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이 제시되었고
세부적인 과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4차에 걸쳐 기본계획이 추진된 결과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충분치는 않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다층으로 구성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구축되었으며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노인 돌봄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의료 보장성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 역시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5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노인 복지 지표를 비교해 나타낸 것입니다. 소득 보장, 건강 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종합 순위도 제시하고 있는데 종합 순위부터 보면 96개국 중에서 한국은 6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특히 소득 보장 측면에서 82위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호적 환경은 54위, 건강 상태는 42위, 역량은 2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문별로 보아도 순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건강 상태 1위, 역량 7위, 우호적 환경 21위, 소득 보장 33위로 모든 부문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으며 종합 순위도 8위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던 때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 보장이나 우호적 환경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의 6주차 강의, 한국의 인구정책, 출산장려정책 추진기에서 소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인구정책이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진 것도 원인이 되었지만 국제사회의 인구정책 기조 전환도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IMF 외환위기로 인해 정부가 인구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기였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과 고령화 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4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출산 및 양육 환경과 고령층의 생활 여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고령층의 생활 여건 역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인구정책, 출산장려정책 추진기를 주제로 진행한 6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주차와 8주차 두 번의 강의에서는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7주차에는 그중 첫 번째로 국내 인구 이동과 도시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7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